네, 오늘은 고기 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고기 학점제 연구학교를 3년째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지금 한 군데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사님 강의도 좀 듣다가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학교 밖 교육과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방안도 지금 교육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앞에 있는 것은 그 깃발만 보고 관광객이 그냥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배낭여행이죠. 그래서 예전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이 학교가 정해준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교육과정이었는데 지금은 학생이 개개인이 교육과정을 짜고 여행 계획을 짜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스스로 선정해서 이수하면 졸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그 대학에서 하는 그런 제도와 거의 유사한 제도이기도 하죠. 현재 2020년부터 모든 학교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2025년에 본격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외국에서도 몇 군데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나 영국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 고교 학점제 이전에 뭐 잘 알겠지만 너는 고등학교 때 문과냐 이과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교 학점제에서는 문이과가 없습니다. 공통 과정이고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에 의해서 문과가 될 수도 있고 이과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실시하게 되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을 보시면 예전에 1966년도의 그림 사진과 2017년도 지금 가면 더 심각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고교 학점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항상 교육이 매년 교육이 가장 늦게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차원에서 그 교육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배경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의해서 학교가 줄어들고 남는 교사들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잉여의 교사들도 활용을 해서 학점제를 운영하자는 방법이고 디지털 세대에 따라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그 대형인 학교는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고교 학점제의 도입 일정을 보면요. 2020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범학교는 2018년도부터 시범학교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위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진행 중에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모든 학교가 시범학교로 전환이 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21년도입니다만은 22년도에는 광주 시내 64개 고등학교 중에 2군데 고등학교만 빼고 전부 다 운영을 하는 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행은 25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마이스터고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지금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25년이 되면 새로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가장 큰 문제가 대입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입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죠. 이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아마 25년이 시작되는 시점 전에 대입제도가 발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보게 되면 현재 22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1학년의 이수 단위는, 지금 현재는 단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204단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부터는 23년부터는 학점이라는 단위를 도입하고 192학점으로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시간이 줄어들고 창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드는 시간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시간표 작성이라든가 공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수를 줄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업 시수가 좀 짧아져서 방학을 좀 빠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또 교육과정을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가 17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3년부터 1학년부터는 한 학기를 줄여가지고 16단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16단위가 한 주가 줄어버리면 방학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이 한 단위는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이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 대학에서 말하는 그 썸머 계절학기를 이용해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1학년, 그 다음에 24년에 2학년, 25년이 되면 전체적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변화되는 양상을 보면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정하고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진로 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요. 졸업 요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3년 내에 학교 와가지고 잠만 자더라도 졸업을 할 수가 있었죠. 또는 출석 일수가 3분의 2만 나오면 무조건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초학력의 수준이 40%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과목이 미수 처리가 돼서 졸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40%의 출석률이 부족하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서 졸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이수 학생을 발생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또 정권이 바뀌면 이게 운영이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여야 합의로 운영을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 학력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도달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에 운영을 하거나 학기 중에 운영을 해서 미수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취평가제를 확대를 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삭차에 의한 등급을 매는 과목을 줄이고 과정평가인 수행평가나 서술형평가 중심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계를 확장해서
학교 밖 교육이라든가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의 공간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같이 수업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중간에 공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강이 발생할 때는 다른 곳에 가서 있어야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의 학습 공간이 변하고 있고, 학생이 소인수 과목, 현재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3명까지를 이제 소인수로 잡아놨습니다만은 13명 이하일 때는 뭐 폐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30명, 어떤 과목은 13명 이렇게 과목에 따라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교실의 규모가 아주 큰 강의실도 필요할 때가 있고, 반대로 적은 강의실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학점제를 비교해 보면 1시간에 50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17회를 해야지만이 그 이수가 끝나는 겁니다. 한 단위가. 그러나 한 학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은 50분을 갖고요. 16회로 한 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 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방학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한 주를 통해서 미이수한 학생이 발생을 했다면 그 학생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 과정을 개설을 또 한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교과에서는 180단위의 교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6단위가 줄게 되고요. 창체 시간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체 시간도 한 6시간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창체 같은 경우는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4가지 영역이 있죠. 아마 그중에 동아리 시간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율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진로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수업 일수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했을 때 이수를 하게 되지만, 이 학점제는 과목당 수업 일수가 과목의 출석 일수가 40%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과목이 이수하지 못하면 그 한 과목 때문에 졸업을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미이수 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충 과정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학급별 시간표를 했지만 개인별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한 학년이 한 300명 됩니다만은 개인별 시간표를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고, 시험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항상 학교 교실에 있었지만 지금은 홈베이스라든가 또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기준은 학교 내에서 과목을 이수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이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대학 연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과정까지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학교 밖 과정은 교육부가 인정해주는 기관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올해 이제 그걸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의 편제를 보면 학생들은 보통교육과정이 있고요. 공통교육과정은 모두가 이수하는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중에 선택을 해오고 있고요. 창체 시간이 자동봉진이라는 시간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점제가 되면서 전문교과 1이나 전문교과 2와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가져와다가 교육과정으로 개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목을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선택 과목은 이런 과목이 있는데, 수능 과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있고요. 진로 과목 중에 수능 과목이 몇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대부분 해오고 있는 거죠. 아까 뭐 제2예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개설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한 8개의 교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지금 2가지를 운영합니다. 프랑스하고 중국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어를 듣고 싶다 그러면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간 협력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듣고 있고요. 뭐 아랍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에서 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교과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거의 그 심화 과정,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운영해왔던 과목인데 이런 과목들이 고기 학점대가 되면서 전문적인 좀 이런 심화된 과목들을 가져다가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청 과목 숫자가 이제 너무 적다 그러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문교과 2인데요.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과목들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교과 2입니다. 전문교과 2는 이거는 이제 특성화 학생들이 직접 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일부만 보여드리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는 뭐 간호의 기초라든가 보건간호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학교 간 협력 과정을 통해서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주시청 시청자 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운영되는 과정까지도 교육과정으로 돌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현재는 교육과정이 이런 표지만 나중에 개편이 되면 특성화고에서 사용하는 걸 빼놓고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으로 선택 과목을 확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설되면서 예전에 이제 학교 지정으로 이렇게 지정되었던 과목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숫자인데 이 연구학교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이렇게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정 과목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청소년 단체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는 학교 밖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아직 이제 명백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2011년도 후반부에 학교 밖 교육과정의 공동 지침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은 2020년이 되면 어떤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운영계획의 시행기획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밖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제 같은 경우는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인정된 기관이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이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사나 교육기관에 그런다면 학교 밖 교육기관이 교육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같은 협력하는 그 교사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스상에서 진로 교과 세부 능력상을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권한을 앞으로 이 강사라든가 대학 교수에게도 부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협력 선생님하고 같이 묶여 가지고 이게 정규 교육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나이스상의 학생부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표입니다. 학교 지정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과목이죠. 그래서 1학년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과목들입니다. 2학년에 올라가면서 국어, 영어, 수학 한 과목씩만 있고요. 3학년에 가면 영어 한 과목,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깔려 있는데 학교 지정이 이제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예 3학년에 가면 학교 지정이 없는 곳도 있어요. 100%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 2학년에 가면 이제 선택 과목이 여기 과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한다. 뭐 고전읽기, 확통, 기하, 또 영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국어 과목이고요, 수학 과목이고 영어 과목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 실용 영어를 또는 수학을 더
깊게 듣고 싶다 그러면 학통이나 기하를 들을 수 있고요. 국어를 듣기 싶다 그러면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만 이수를 하면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과목이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목 중에 택 3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사회를 많이 선택하고 싶으면 많이 선택하고, 과학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선택을 하고, 과학과 사회를 혼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의 감수는 뭐 진로 과목 쪽에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뭐 프랑스, 중국어, 생태환경, 공정보건, 문학기론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듣게 되고요. 2학기에 오면 이 학기에 들었지 못했던 학생들이 반대로 선택을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3학년에 가서는 아예 선택을 다 터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중에 아무거나 7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시간표 작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반을 편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과나 이과나 선택 과목별 반편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이 그냥 다 섞여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나는 국어를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국어에 집중을 해서 이제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이과 학생에서 뭐 미적분은 지금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 과목 미적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미적분을 하거나, 또는 영어를 들어보고 싶다, 또는 사회 과목, 과학 과목, 또는 정보교과와 관계된 걸 많이 들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 학교가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권 내에서 인공지능 중점학교가 우리 학교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많이 개설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해가지고 반편성된 과정입니다. 무조건 임의로 다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죠. 뭐 3개 반이 나오기도 하고 2개 반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표로 작성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이게 기계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시간표를 편성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2학년은 이제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뭐 4개 반, 국어를 선택한 학생이 4개 반 정도 되고요. 뭐 환경은 2개 반, 보건은 한 50명이 선택을 했네요. 뭐 프로그램은 72명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학년에서 뭐 경제는 32명, 화학은 뭐 77명,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판별성을 하게 됩니다. 학급당 많은 것은 뭐 29명까지, 적은 데는 16명만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과목은 1학년 때는 진로 선택을, 2학년 때 탐색을 하고 2학년 때는 진로 선택을 해서 심화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처럼 뭐 광클릭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지 좋은 과목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모든 학생의 기회는 다 줍니다. 근데 이제 반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반은 굉장히 많이 이제 선택이 돼서 교사의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돼가지고 편성을 못한다 그러면 강사를 동원하거나 이런 교사의 수급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하는 이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마 대학에서 이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많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친구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하고 나 같이 그 수업 받고 싶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진로를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의 시간표를 보면 이게 뭐 공통 과목은 몇 개였고 가나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다 이게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은 시간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개인적 시간표를 보면 A 학생과 B 학생이 시간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수요일 날 1교시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여행지를 듣고 있는데 이 학생은 고전 읽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목요일 날 프랑스어 2를 듣고 있는데 이 학생은 논리학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 시간에
만나는 시간이 며칠 없는 거죠. 시간에 뭐 하루에 2번 정도 같이 받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시간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기초자료 이제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시험을 볼 때도 이게 문제입니다. 시험을 볼 때 과목에 따라서 지금 2019년도에 뭐 시험 봤던 건데 수학 1은 자기 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탐구는 일반 교실로 가야 되고 뭐 중국어를 보려고 그러면 사반 교실을 가야 되고 그래서 교실에 따라서 시간을 보는 과목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이 시간 보는 그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이렇게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진로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이 과목들을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학계열 가려고 그러면 일반 선택은 주로 어떤 과목 들어라. 진로 선택은 어떤 과목을 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1학년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과목 선택을 했던 걸 보면 이 학생이 인공지능학부를 가고 싶다 그러면 1학년 때는 공통이니까 똑같이 들었는데 2학년에 가면 선택 과목으로 이런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 협력 과정으로 1학기 때 이런 과정을 들었고요. 3학년 때 가서 이런 과목을 들었고 고급물리 이런 과목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국제 경영을 선택한 학생들은 2학년 때 이런 과목을 들었고 학교 간의 협력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들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이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60점 미만이 되더라도 무조건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40점을 맞게 되면 미수 처리가 돼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 학력 기준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게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통교과들은 석차 등급을 내기 때문에 앞으로 내신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 있는 공통과목의 내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1등급부터 9등급을 산출하는 것들이. 나머지 과목은 A, B, C 평가만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의 과목이 없는 과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 2학년 때 내신이 대학을 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신을 산정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내신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A, B, C 이 세 가지 평가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학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학교와 협력 교육과정인데요. 학교와 협력 교육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간 협력 과정으로서 온라인이나 오프 과정으로 하는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현재 우리 학교만 거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협력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주로 수요일 방과 후가 없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요일 날과 토요일 날 그 거점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거나 또는 오프라인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과목이 뭐 A 학생이 4명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목은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D 학생이 4명, 이 과목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정치 같은 과목들은 4개 학교 학생을 모아가지고 거점 학교에서 A 고등학교에서 수요일 날 오후라든가 토요일 날 수업을 하는 과정을 교육간 협력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1학기 때 운영된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이고요. 뭐 이런 과목이 있네요. 영상 제작의 이해, 뭐 이런 것이 있고, 건축 일반, 데이터 프로그래밍, 생태 환경 이런 과목들을 1학기 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학교 밖 교육과정하고 연결해서 개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에서 하는데 이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방과 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회원고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정규교육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거점센터로 1학기 같은 경우는 6개 학교가 회원고로 들어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2학기 때 개설한 과목들입니다.
대학과 연계돼서 운영됐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선도학교 지정이라 그래서 지역 내의 교육협력체와 대학 간 이것도 아마 교육기관, 행정기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선도지구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막 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요. 학교의 공간들의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강의실을 좀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교사의 정과 선택 과목의 학생 수가 맞지 않아서 강사를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뭐 몇 과목을 강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전공과 선택 과목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대학 입시하고 입시의 선택 과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제대로 입시 과목을 준비해 줄 수 있는가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이동을 해야 되는 피로감이 합니다. 그 교실에 옛날 같으면 처음부터 끝날까지 앉아있으면 다 선생님 모셔가지고 다 수업을 해줬는데 학생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학생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담임을 만날 시간도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소인수 교과의 개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하고 시간표를 똑같이 짜야 돼요. 뭐 일과 시작일 8시 40분이다 그러면 그 학교도 8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해야 되고 끝나는 시간이 똑같이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사 일정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과정 선택에 의해서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질 때 학교와 교육과정들은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가지고 이것들이 시교육청에서 교육 과목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정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운영하면 학생들이 뭐 학교와 협력 과정이라든가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기관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막 줄여 굉장히 뭐 요약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시나요?